안녕하세요. JQ 블로그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자, 박수 박수.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주의라는 세계관을 두고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영상 내용 대충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디까지 했지? 첫 번째 영상 내용을 이어가자면 종교와 세계관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속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난 소속된 종교가 없으니까 혹은 이렇다 할 세계관이나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셔도 세계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영상 컨텐츠 상당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관련되고 공감하실 이야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뉴욕 맨하탄 리디머 교회 전 담임 목사 팀 켈러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종교 신념적이며 각자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종교 있음은 믿음, 종교 없음은 이성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성, 믿음, 감정, 문화적 요소 모두를 근거하여서 각자의 세계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의 말에 덧붙이자면 세계관끼리의 싸움은 종교 신념과 이성적인 과학의 싸움이 아니라 한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 사이의 차이와 갈등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들을 보시고 피드백이나 의견을 코멘트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가지 배경의 분들이 제가 다루는 세계관은 물론이고 각자 본인들의 세계관도 점검해보고 질문해보고 도전도 해보시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지 라는 식의 건전한 자기 관찰이 심어지고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스탠트 리즌이라는 단체의 강의 내용, 여러가지 팟캐스트와 그레그 코클이라는 사람이 쓴 도덕 상대주의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현실이 어떠한지와 한 개인이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페널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최대한 논리적이고 튼튼하고 현실적인 세계관을 찾아가려는 노력과 토론, 이성적인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침묵시키는 세계관인 상대주의와 다음 영상에서는 그의 친한 친구 종교다원주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한국을 포함해서 서부 문화에 밀접한 문화라면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상대주의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종교다원주의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세계관은 절대적인 진리는 한 종교 세계관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양성과 서로 다른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자는 세계관입니다. 참 귀로는 좋게 들리지만 이 세계관에는 커다란 허점과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모두가 알 법한 종교 세계관을 예로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모든 세계관이 다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자 현실에 관하여 하고 있는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종교 세계관의 주장들이 하나같이 다 현실이 어떻다고 하는지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많이 인지 못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사실은 얘네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틀렸든지 아니면 전부 다 틀렸을 수는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수라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맞다면 기독교의 주장이 맞고 유대교의 주장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라면 기독교, 유대교가 맞고 힌두교는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기록이 틀렸지만 무슬림교의 기록이 맞는 것이고 또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없다고 믿는 모든 종교와 세계관이 모두 다 틀린 것입니다. 어느 세계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세계관은 서로 배타적이며 절대로 모두가 다 맞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예수에 관한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세계관들의 얘기들만 들어봐도 성경에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면 예수는 부활했다가 안 했다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아니었다가 또 하나의 인격체의 신이었다가
동시에 인격체 존재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로 모든 세계관이 동시에 다 맞을 수는 없고 누군가는 틀렸다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중에 뭐가 맞는지 알 수나 있긴 할까? 라는 질문은 더욱더 큰 토픽이기 때문에 추후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가 다 같지 않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 전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각 종교나 세계관이 우리가 알려고 하는 절대 진리의 큰 그림 퍼즐 조각에 하나씩 하나씩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나 결국 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라는 반박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각자 세계관이 본질적인 것들에 관해 다 다른 진리 주장을 목숨을 내놓고 싸울 만큼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장이 전부 다 맞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반박한 질문에 나온 대로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까 예로 든 예수에 관한 각각 다른 주장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인 세상의 기원, 인간 내 외면의 상태,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 인간 갈등, 고통과 악의 문제 등등 자세히 보면은 비슷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토픽들에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맞을 수는 없다고 저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누군가는 틀렸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생각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더 기름을 붙이는 생각이 바로 오늘 토픽의 주인공인 상대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주의는 무엇일까요? 상대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절대 혹은 진리 혹은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다 뺀 세계관인데요. 혹시 진리는 없다, 오직 다른 견해만이 있을 뿐, 이런 글귀나 그건 그냥 너 생각인 거고 라는 문글이나 글귀를 보셨다면 어느 정도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상대주의의 가장 큰 잘못되고 위험한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현실이 이러저러함에 근거하여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세계관을 전부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침묵시킨다는 것입니다. It's no hassle. But all I'm saying. 각 사람, 종교마다 역사, 가치관, 이성과 타당성, 그리고 종교성 주장 등등이 다양한 거야 당연지사지만, 이 중에서도 제일 현실에 기준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찾아가려는 건설적인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상대주의 자체는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내러티브를 내포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따지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를 질문한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중립적이지 않으며 배타적이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상대주의도 하나의 세계관인데, 마치 상대주의는 모든 세계관들 위에 있는 이성적이고 중립적이고 포괄적이고 지성적인 중재자인 것 마냥 행세를 한다는 것에 있지만, 이 논리에도 역시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의 틀을 감싸매고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야, 내가 형사로 일한 지 15년 차가 넘어가는데 요새 인신매매니 뭐니 흉악범죄 때문에 내가 집에를 못 간다. 그런 범죄는 진짜 너무 악한 거 아니냐? 너도 그런 흉악범죄는 악한 거라고 생각하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모르지? 아니, 또 모른다니. 인신매매라니까? 그게 악한 게 아니면 뭐란 말이야. 나는 나한테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진 않지만 뭐 각자 다 나름의 도덕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내가 뭐라 기준 잡아서 객관적으로 악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 흉악범죄를 객관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그런 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 또 상황마다 입장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난 어찌 보면은 중립적이다 이거지. 넌 뭐든지 그렇게 흑백으로 딱딱 정리돼야 직성이 풀리냐? 그렇게 딱딱하고 시야좁게 살면은 인생 고생길이야 이 녀석아. 세상 이치는 다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이고 각자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그 말 주관적인 너 개인적인 생각인 거야?
너 말도 주관적인 거고 내 말도 주관적인 거면 왜 나만 시야좁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내가 한 말은 객관적은 당연히 아니고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몰라 하여간 좀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일 좀 하라고. 자, 이 예시를 통해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형사는 현실이 어떻고 이게 악한 거냐 아닌 거냐라는 현실에 빗댄 하나의 진리 주장을 하니까 이 친구는 그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에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건 그냥 본인이나 본인 주변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본인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대화의 논점을 어느 행동이 악하고 선한지에서 형사의 시야 좁음과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형사의 발언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은 중립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전부 다 객관적인 사실인 듯이 얘기하면서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말은 다 객관적으로 맞고 그 이치에서 벗어난 것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형사가 왜 난 맞는 얘기를 하면은 시야 좁고 이기적인 거지만 넌 왜 그냥 맞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상대주의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넘지 못하는 자폭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외국인이 길을 물어봤을 때 유창한 영어로 난 영어를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외국인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라는 상대주의의 주장도 그렇다면 그 역시 그의 기준대로 주관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그냥 주관적인 주장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주장인 양 슬쩍 위장을 하는 지성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세계관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는 맞고 남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상대주의의 세계관이야말로 엄연히 타당성이 따져져야 할 절대 중립적이지 않은 그리고 자기 모순적인 하나의 세계관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예시에 나온 범죄에 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안 좋은 것이다라고 공감하시고 넘길지 몰라도 우리 눈에 보이거나 실험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의 기원이라든지 역사, 가치와 의미, 도덕, 우리 인류의 운명 등등 정말로 우리에게 큰 질문들이고 함께 머리싸움에서 가장 타당한 세계관을 찾아야 할 와중에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에게 이런 토픽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느 특정의 진리 주장을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이기적, 배타적, 편협적, 시야 좁음, 교만함 등등으로 논점을 하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의 성격으로 교묘하게 시야를 돌리고 꼬리표를 달게 함으로써 한 세계관의 타당성과 이성적인 논리 주장의 양과 질을 따지는 것이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정말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묘하게 우리 문화에 자리 잡은 상대주의를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게 들추어드리고 한번 자기 자신의 세계관도 점검해 보시면서 앞으로 영상 컨텐츠들로 같이 알아갈 진리찾기 여정에 조금이나마 색안경을 덜어드리려 이번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오셨고 살아갈 것인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세계관을 선택하고 그 생각과 세계관들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게 되는지에 따라 가깝고 혹은 먼 미래에 현실을 잘 비추어주지 못하는 세계관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페널티가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이자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 영상들을 보시면서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현실과 매치되며 지식과 감정과 직감에 잘 호응하는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